하동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업자도 인정한 하동군의 골칫덩어리 갈사산단. 드림웍스인 하동 갈사산단 사업 시행자로 나섰다. 지난 3월 25일 드림웍스인 하동 주 이하 드림웍스가 갈사산단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LNG 시설과 업체,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 의향을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드림웍스의 강운동 대표는 하동군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갈사산단을 하동군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금싸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이였음을 새로운 사업자도 인정한 셈이다. 과연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문제는 드림웍스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이하 경자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기업 신용평가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 매출액이다. 드림웍스의 기업 신용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 신용을 투자 적정 등급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총 사업비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하동군이 밝힌 갈사산단 조성 사업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 매출 총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드림웍스는 2023년 10월 20일 설립되었다. 신생업체가 이러한 매출 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사업자의 자격 요건 2.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갈사산단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자기자본이 1,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드림웍스는 액면가 1,000원의 주식 60만 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6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등기에서 확인한 6억 원의 자본금에 더해 사무실 보증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사업자의 자격 요건 세 번째, 공동사업 시행자. 마지막 조건은 경자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이 추가 사업비 1조 3천억 원의 100분의 2.5, 즉 325억 원 이상이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동군이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이하 하계단에 출자하여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손실과 천문학적인 빚만 담긴 뼈아픈 기억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하동군은 과거 하계단 파산과 이면 계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의 경험이 있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추진하더라도 군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경자청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투자금 확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현실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2023년 12월 11일 경자청은 갈사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변경 내용은 개발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경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외국인 투자 지연, 자연재해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경자청의 승인 결정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하다가 자칫 갈사만 사태라는 대사기극이 5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자법이 상당 기간 내 개발이 어렵거나 투자 부진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현재의 제방을 철거하고 갯벌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 복원 비용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갈사산단 개발이 실현 불가능 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사만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사만의 생태적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갈사산단을 스마트 그린 융복합 산업단지로 이름만 바꾸어 개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거짓말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젠 다른 꿈을 꾸어야 할 때이다. 2024년 5월호 이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 안전하지 않다. 주민 A씨는 지난 1월 4일에 2024년 소규모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면사무소로부터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일에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땡땡땡님이시죠? 여기 땡땡 농기계인데요. 이번에 면에서 하는 보조사업 됐다고 연락 왔지요? 거기 아직 서류 못했지요? 아직 우편물이 안 와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안 와도 오늘이나 내일 여기 오면 견적서를 바로 써줄 거거든요. 기계를 다 전시를 해놨어요. 와서 필요한 거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방문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A씨는 처음에는 참 친절한 업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연락처와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 지원한 사업 내용까지 세밀한 정보를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면사무소와 협업하여 사업 대상자를 취합하고 선정합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온나라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게시하면 모든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700여 명 공무원 누구라도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정보 유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3월 15일에 땡땡 농기계를 찾아가 정보 취득 경위를 물었습니다. 업체 측은 마을 이장을 통해 대상자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연락처는 마을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알아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사는 마을의 이장은 A씨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알지도 못했고 A씨의 연락처는 마을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이장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행정에서 취합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농업정책과는 대책이라며 3가지를 A씨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둘째, 해당 문서를 온나라에 게시할 때 비밀번호를 걸겠다는 것. 셋째, 관련 부서 직원이 아니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없게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업체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쓰이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출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농업정책과는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관련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해 놓았다며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국민은 모두 440명입니다. 이들 중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가 A씨 혼자일 리 없습니다. 440명을 전수조사하여 업체로부터 연락받은 이들을 추려본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은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민원인에 해당하는 A씨는
별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일에 대체로 무감합니다. 마을 전화번호부에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 가족관계가 다 드러나 있어도 문제를 못 느끼고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농협의 안내 전화에는 고마움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귀농 귀촌한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황당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관행처럼 굳어진 일은 별난 사람의 지적이 있기까지는 반복되고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A씨는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못하는 무능함인지 안 하는 아니함인지 또한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생각했다. 면서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며 군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면 정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 불거져.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 지역 일부 마을 지도자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경 한 마을 지도자로부터 아직 투표하지 않은 뭐뭐뭐 등이 우리 마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마을 지도자는 선거 관련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투표 불참자의 명단을 전달받아 확인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인 명부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관련 공무원 등에 의해 투표 불참자의 명단이 유출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투표소에서 공무원으로 짐작되는 관련자가 실시간으로 투표 참여자와 투표 불참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그 명단을 외부로 유출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A 이장은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공개될 수 있으나 투표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동이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 각 마을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B 이장은 투표율을 면에서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투표율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이상했어요. 당일날 각 면별로 했는지 우리가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꼴찌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지. 군의 눈치를 본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 마을 지도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관권 선거 개입 행위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보자조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고 하동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투표소와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장이 일종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과 선거 관계자에 의해 불법적인 선거 불참자 명단 유출 행위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관권을 동원한 선거 개입 행위가 벌어졌으리라 의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동군 선관위와 군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구 기자가 쓴 글을 이순경 기자가 대신 읽었습니다. 오하동 2024년 5월 3면 기자의 눈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요즘 유행어 나를 찾자. 어디서 어떻게 입니다. 자아를 찾는 명제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이후
변함없는 인류의 관심사지만 최근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하는지 영화나 책, 강연이 수도 없이 많지만 과연 나를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보이는 나, 보이지 않는 나, 나도 모르는 나 등 수많은 나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대는 보여지는 나에 치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몫을 톡톡히 하는 게 옷 아닐까요? You are what you wear.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너다. 라고 할 정도로 의류 산업은 모든 산업 중 지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으뜸 산업입니다. 세계의 물 소비량의 20%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이것은 서울 시민 절반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약 7,000리터, 티셔츠 한 장은 약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섬유의 60%가 값싸고 구하기 쉬운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지는데 폴리에스테르는 제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시킵니다. 옷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세탁기와 건조기, 하수구를 거쳐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에 퍼져 있는 5조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에 함유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벌씩 가지고 있는 패딩 점퍼는 80%가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산입니다. 패딩 생산에 동원되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평생 동안 가슴털을 뽑히다가 죽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 자라 설립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자산 규모가 375억 달러로 세계 5위입니다. 입을 옷은 없는데 옷장에 가득 찬 실증난 옷이나 사놓고 쓰지 않거나 말짱한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모두의 가게가 악양에 생겼습니다. 8명이 힘을 모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욕이 날 수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먹거리나 먹거리 재료도 나눔을 합니다. 다 본 책도 이곳에 갖다 주면 누군가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비누나 세제를 다 쓴 후 빈통을 가져가면 이곳에서 리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가게가 악양뿐 아니라 하동욱과 다른 면에도 하나씩 다 생기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 일단 이곳부터 둘러보면 그대는 지구를 구하는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곳에 갖다 주면 집안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내적 성장을 위해 외면만을 가꾸는 개발과 소비는 이제 당장 멈춰주십시오. 기사 작성에 돌고래 출판사의 이소연 작가가 지은 책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홍마리 기자가 쓰고 김건혜 기자가 읽었습니다. 국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탐방기 두 번째 이야기. 너무나 참담한 그러나 그만큼 희망적인 미얀마. 내전이 진행 중인 미얀마의 상황이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형제 동맹을 결성하여 총공세를 펼치면서 북동부 국경 지역의 미얀마군 전초기지 수백 곳을 점령한 것입니다. 형제 동맹의 가세와 함께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의 시민방위군이 각지에서 미얀마 군을 격파하며 군정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 따르면 현재 저항군은 전체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로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였던 꼰바웅 왕조의 수도였던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만달레이 왕궁과 쉐난도 사원 등 수많은 문화 유적을 가진 이 아름다운 도시는 쿠데타 이후 전례 없는 유류와 전력 부족 사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얀마의 극심한 정전 사태를 소재로 삼아 노래를 만들어 부른 죄로 미얀마의 유명 래퍼 뷰하가 군사정권 산하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호텔이나 상점이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를 두고 영업 중이었고 저녁 시간에 오히려 활기를 띠는 동남아 특유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금 조치가 없음에도 저녁 8시가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그 이유는 무장 군인들이 문이 열린 상점을 돌며 겁박을 가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를 점령한 것은 갯대입니다. 만달레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만달레이 힐의 야경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 널브러진 갯대를 만났습니다. 위협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자의 뒤로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젊은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괜찮아, 괜찮아 하고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어로 우리를 안심시키며 10여 분이 넘게 기자 일행을 보호해줬습니다. Your Spring Revolution will win, victory. 기자의 짧은 응원에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젊은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쿠데타 이후 외국인에게 철도와 배편을 이용한 이동을 금지한 미얀마에서는 모든 도시 간의 이동은 육로를 통해야만 합니다. 만달레이와 인접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미얀마의 5월 광주로 불리며 강력한 저항 중심지가 되고 있는 사가잉주의 목류화를 꼭 방문하고 싶었지만 전투 지역이라 검문소가 많아 가기 어렵다는 소식에 인내 호수가 있는 낭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낭쉐로 향하는 국도변에 있는 수많은 검문소를 거치며 마주친 군인들은 대부분 30, 40대의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한때 약 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던 미얀마 군은 지난 3년 동안 사망, 탈영 등으로 인해 약 1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력 충원이 절박해진 군부는 지난 2월 10일 18세에서 35세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의 여성에 대한 강제 징집령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정권의 강제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여권 사무소에 몰려 2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군부는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방법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군부의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되며 미얀마 군정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인내 호수를 마지막 일정으로 양곤을 거쳐 귀국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간 버스를 타고 양곤을 향해 가는 길 곳곳에 포진한 검문소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지나는 모든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와 탑승객에게 각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군부의 중심지인 네피도 인근에서는 아예 승객 모두가 차에서 내려 짐 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십 곳에 이르는 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2만 cat, 5만 cat, 우리 돈으로 10,000원에서 25,000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통행료까지 갈취해서 물가가 오르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민방위군이 마게 지역의 한 검문소를 점령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름간의 짧은 일정으로 돌아본 미얀마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이 순박하고 명랑한 사람들이 군부 독재의 포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하며 아쉽고 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경구 기자의 글을 이순경 기자가 대신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마을을 바꾼다. 마을 주민 모두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매개 강운채 이사장. 마을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 나의 일. 이장이 되고 싶었어요. 이장이 되어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운채 씨는 타지에서 사업을 하다 2009년 어머니 외가가 있는 마을에 돌아왔다.
고향을 떠나 사업을 하며 살았지만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늘 이장이 되고 싶었다는 강 씨의 바람 뒤에는 꾸준한 계획과 배움이 스며 있다. 365일 주민이 무상으로 함께 식사하는 마을 요양원을 세우는 게 목표.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다른 마을을 다니며 많이 배웠습니다. 2014년 이장이 되고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협동조합 4개를 설립했습니다. 365일 주민들이 무상으로 함께 식사하는 마을 요양원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장으로 9년간 마을 주민을 하나로 만들고 이제 협동조합 매개의 이사장으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 들고 80이 넘어서 아프면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들어오죠. 그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마을 요양원은 마을에서 같이 살아온 친구들이 함께 지내면서 간호도 해주는 거죠. 마을 분들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따 마을 주민이 케어하는 거지요. 협동조합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며 그는 기대와 포부를 드러낸다. 1계좌는 10만 원이고 최대 300만 원 한정입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연 5% 배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 복지에 쓸 계획입니다. 마을마다 이제는 빈 둥지가 된 폐교를 마을 주민들이 서로 운영하고 돌보는 요양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마을을 위해 작고 아름다운 일부터 주민 주도로. 그가 2014년부터 9년을 이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마을은 모습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2016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경관, 환경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이 한마음으로 마을 꽃길 조성, 산책로 정비, 마을 이야기, 지도벽화 조성, 캐리커처 문패 달기 등 마을 경관 및 환경 가꾸기를 시작으로 마을 작은 음악회, 밥상 나누기 등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자기 집 앞에 꽃 심기부터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이요. 집마다 다 다르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마을길을 꽃길로 만들었죠. 주민 역량이 중요한데 교육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요. 모두 바쁘니까요. 그런데 맛있는 밥이 준비 됐다고 하면 다 모입니다. 모인 김에 짧게 교육을 하는 거죠.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로 스스로 하는 거죠. 많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PPT도 함께 만들고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도 받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악양면 북쪽에 있는 매개 마을이 처음부터 화목하고 단합된 마을은 아니었다. 물 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고 머리를 맞대다 보니 오늘에 이른 것이다. 53가구 90명 정도의 작은 매개 마을은 지금 잘 나가는 마을의 대명사다. 선진지 견학으로 주말이면 다른 마을에서 견학 오는 차량과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귀촌 가정이 48%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넓은 주차장과 깨끗한 벽돌 건물 2채가 눈에 들어온다. 일주일에 한 번 주민이 함께 식사하는 나눔 밥상과 다목적 공간 맷돌 사랑방 그리고 북카페이다. 카페 운영을 위해 몇몇 주민은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았다. 카페 안에는 제로 웨이스트 용품이 진열돼 있어 친환경을 실천하는 주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건물은 그동안 향후회와 마을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한 2,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외갓집이 되어주자.
받은 게 많으니 우리도 나누자는 생각으로 외갓집 역할을 자처했어요. 부산 송도 마리아 수도회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 우리 마을에서 먹고 자며 외갓집에 온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죠. 주민이 함께 하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모두 마을 주민이 다 함께한 일입니다. 처음 마주한 강 씨는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 말 꺼내기가 어려워 보였다. 마을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치 봄날을 기다린 매화꽃처럼 이야기와 웃음을 터뜨린다. 그의 희망, 마을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답고 가볍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홍마리 기자가 쓰고 이정찬, 홍마리가 읽었습니다. 육면 독자기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회 악양면 3개 초등학교 통합동창회 성대하게 치러져. 강동환, 악양초등학교 56회 졸업생. 악양면에 있는 악양초등학교, 매개초등학교, 축지초등학교의 통합 총동창회 회장 이승석 축지초등학교 21회 졸업은 지난 4월 13일 악양초등학교 교정에서 통합동창회를 열었다.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들과 70년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하동 지역의 내외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들은 폐교가 된 축지초등학교와 매개초등학교의 28회 졸업생과 악양초등학교 56회 졸업생들이다.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계산하면 59세가 된 사람들이다. 해마다 59세가 된 졸업생들이 총동창회 행사를 주관해왔다.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에 있는 악양초등학교는 1922년 7월 17일 설립되어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지리산 형제봉의 정기를 내려받은 3개 초등학교 출신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통합총동창회 행사는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이날 행사에서 돋보인 것은 악양초등학교 발전기금과 악양면 이웃 돕기 성금 전달 행사였다. 동문들이 모은 동창회 기금을 후배들과 고향을 위해 전달을 했다. 또 하나는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밴드 공연이었다. 가수 이경호, 기타 박종식, 색소폰 조항열, 박민호로 이루어진 밴드는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동창회 행사는 만남의 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악양면에 산 사람들은 거의 동창회 회원이다. 이들은 같은 면에 살면서도 바쁜 농사일로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봄 농사일로 바쁜 시기이지만 이날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행사에 참여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고향을 떠난 동문들은 1년에 한 번이나마 그리운 고향을 찾는 즐거움을 만끽한다. 행사에선 사람을 만나고 고향집과 마을을 둘러보며 유년 시절을 추억한다. 또 지리산 자락 고향 악양이 건네는 봄 기운을 흠뻑 받는다. 두릅, 취나물, 엄나무순 등 봄나물을 한 봉지씩 사가고 악양면 방앗간에서 떡을 맞춰 가기도 한다. 고향을 온몸으로 느끼고 껴안는 행사였다. 이들은 악양이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높다. 축지초등학교 28회 졸업생 주형준 씨는 동창회에서 참석한 은사님과 지난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최근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 한개 남은 학교마저 폐교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악양초등학교가 잘 버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행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운 고향을 만나며 까마득한 후배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모인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는 한 악양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강동환님이 쓰고 조준영 기자가 읽었습니다. 포토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하동초등학교 앞 100주년 기념 광장에서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진행된 하동경찰서 앞 원형교차로 추모 집회와 더불어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와 옴니버스 3부작, 3가지 안부 영화 상영회에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군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상 조준형 기자였습니다. 오하동 2024년 5월 카툰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가 많아져서 주차장이 생기는 건지, 주차장이 많아져서 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진 건지. 휴일엔 반려견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양쪽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잘 닦인 산책로는 걷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직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책로 양옆에 심어진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차나 오토바이 등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읍내를 크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제법 운동도 됩니다. 걸으면서 바람 소리도 듣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듣고 키가 큰 억새밭에서는 새들이 후다닥 날아오르기도 하고 크고 작은 들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의 꽃길도 괜찮지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풀과 풀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시골에 사는 즐거움과 행복함에 미소 짓게 됩니다. 지난번 휴일엔 강변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락사락 억새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모두 파헤쳐져 한쪽은 공사가 한창이고 한쪽은 바닥에 줄눈을 그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주차장으로 만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온다는 것도, 차를 타고 나와 산책로를 걷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에도 체육시설엔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차가 많아서 주차장이 생긴 건지, 주차장이 생겨서 걸어 나오던 사람들까지 차를 타고 나오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자연환경이 건강해야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도 몸에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들더라도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환경도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는 자신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미호99였습니다. 칠면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동의 민주주의 안녕하신교.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나라 전체 투표율은 67%로 총 유권자 약 4,428만 명 중 2,966만 명이 참여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많은 이가 투표로 세상이 바뀐다고 믿지 않거나 아무 생각이 없다. 물론 참여하고 싶어도 사정상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투표 불참자가 너무 많다. 한국 민주주의 갈 길이 멀다. 다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얻었다. 국힘당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 총 108석을 얻었다. 조국당은 비례만 12석을, 개혁신당은 지역 1석, 비례 2석, 총 3석을 확보했다. 새미래와 진보당은 각기 지역 1석씩 획득했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국회에서 퇴출됐다.
안타깝다. 거대 양장 체제의 희생양이다. 더 안타까운 건 사천남해 하동 선거구 투표 결과다. 기호 2번 서천호 국힘당 후보가 유효 투표 11만 6,480표 중 6만 4,750표를 얻어 55.6%로 당선됐다. 기호 1번 재윤경 민주당 후보는 전체의 32.3%인 3만 7,664표를 얻어 낙방했다. 기호 7번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12.1%인 1만 4,066표를 얻었다. 예전부터 하동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다 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특히 갑갑하다. 물론 하동 지역은 총 유권자 3만 8,193명 중 2만 8,405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 74.4%로 남해 71.9%나 사천 67.2%보다 높았다. 후보 선호도를 떠나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감이 크다. 첫째, 평소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던 최상화 후보가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서천호 후보에게 밀렸다. 서 후보는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이었다가 국정원 2차장까지 지냈다. 널리 알려진 바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산하 부산경찰청장 재직 시 부산 희망버스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윤석열 검찰팀의 국정원 여론조사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그렇게 국가에 충성한 덕에 형을 받았는데 2024년 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다. 구속시킨 자가 나서서 풀어준 희귀한 미덕의 서 후보는 4월 총선 출마가 불가했는데 2월 특별 사면에 이어 여당 공천까지 받아 일사천리로 당선됐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에서 일어난 불가사의다. 둘째, 사천남해 하동 지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산단과 대기오염,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 광포만 보전 문제 등 지역 이슈가 많은 편이다. 물론 인구 감소나 교육, 도농 격차 해소 문제 역시 크다. 흥미롭게도 이런 민생 문제들과 관련해 새 후보 간 정견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 선거에 임박해 형식상 치러지는 법정 토론 외에 평소의 유권자인 시민들과 후보자 간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있어야 마땅하다. 후보자들의 깊이 있는 철학과 견해가 별로 공론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현수막이 내걸리고 얼렁뚱땅 투표만 치른 느낌이 있다. 이미 오래전 장자크 루소는 말했다. 국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노예가 된다. 그러나 나는 투표 전에도 투표 후에도 무시당한 기분이다. 후보들도 문제지만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찰할 부분이 많다. 셋째, 민주주의의 성숙이란 관점에서 보면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강자 동일시 심리가 유달리 강하게 나타났다. 강자 동일시란 쉽게 말해 강자에게 붙어야 작은 떡고물이라도 챙긴다는 심리. 일제 때 친일파나 해방 이후의 친미파, 그리고 박정희 시절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친미주의 및 권력 지향 출세 지상주의가 바로 강자 동일시의 산물이다. 최근의 미일-한 군사동맹 역시 같은 심리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약자들은 늘 강자들에게 밥이 되면서도 스스로 강자 동일시에 빠진다. 즉, 자신을 괴롭히는 고약한 강자 앞에 벌벌 떨면서 눈치 보다가 센 놈에게 빌부터 목숨만 이어간다. 만일 약자들이 뭉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온몸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강자들도 강자 행세를 못할 것이다. 강자가 강자로 군림하는 근본 원인은 강자가 그 자체로 세서가 아니라 약자들이 강자를 알아서 모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상품 속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 또
우리가 화폐에 믿음을 줌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것과 같다. 즉, 사람들이 그 대리인에게 파워를 위임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강자 동일시 심리의 고약한 면이다. 민주주의란 민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지 대리자를 통해 대리 만족하는 게 아니다. 강수돌님이 쓰고 조준영 기자가 읽었습니다. 배려가 부족했던 악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지난 3월 5일 악양시장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었다. 갑작스런 철거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당황했다.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겨울부터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불편함이야 감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알릴 건 알리고 공사를 해야지. 이러는 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 철거 작업과 중장비가 동원된 외부 철거 작업까지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폐자재가 통행로를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 중장비가 동원된 철거 작업 동안 사람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도 없었다. 이틀 동안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차량과 철거 작업 중인 중장비를 알아서 피해 다녀야 했다. 철거 현장 가까이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하동구는 지방소멸, 인구 감소 문제를 아이들과 청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은 공사 현장에서조차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안내 현수막은 철거 공사가 끝난 뒤에야 설치되었다. 하동군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따로 제작한 화장실을 기초 위에 앉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제작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하동! 폐주물사로 우리 땅이 죽어간다. 주물은 모래, 즉 주물사로 만든 거푸집에 쇳물을 붓고 식혀 모양이 복잡한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사용 후 폐기물로 버려지는 주물사를 폐주물사라고 한다. 폐주물사는 중금속 등이 나올 수 있어 지정된 곳에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어 매립이 어려워지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 방법이란 일반 흙과 50대 50 비율로 섞어 땅에 묻는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금남면 진정리 713-1에 시커먼 흙이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석탄재로 알려졌으나 현장 조사 결과 폐주물사로 확인되었다. 문제가 된 폐주물사는 성토, 즉 흙쌓기용으로 재활용된 골재이다. 사업자는 중장비 주기장을 만들겠다며 2023년 6월 중순 해당 부지를 임대하였고 6월 27일 하동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12월 4일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한다. 변경 사유는 토사 반입 변경이다. 서류에서 R-4-2와 R-7-1이라는 유형의 성토재 반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R-7-1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것은 폐주물사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R-7-1은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서에서 JA 공구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지표면에서 1m 이내에만 성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업자가 3,793 세제곱미터를 성토한다고 했는데 폐주물사와 일반 흙을 50대 50으로 섞어야 하므로 반입 가능한 폐주물사는 최대 1,896.5 세제곱미터이다. 물론 사업자의 말대로 폐주물사 1,798 세제곱미터만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하동군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 수미터의 높이로 쌓여있는 폐 주물살을 볼 때 지표에서 1m 이내에 매립되는지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폐 주물사 사용을 하동군이 거부할 수는 없을까? 상위법에 따라 하동군은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재활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만을 지도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바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전국 곳곳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비용 문제로 폐 주물사가 성토제로 사용되고 있다. 성토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화학 점결 폐 주물사가 섞이는가 하면 일반 흙과의 50대 50 혼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흔하다. 이 같은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폐 주물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밀조사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폐 주물사를 현장에 야적할 때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번 폐 주물사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하동 기후위기 시민회의에서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폐 주물사 관련 질의를 하였다. 답변서에서 서천호 당선자는 폐 주물사의 성토제 활용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폐 주물사의 성토제 활용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폐 주물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서천호 당선자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국회에서의 폐 주물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하동. 면사무소 건설을 위해 무시된 국민의 권리. 최근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된 내용을 읽어보겠다.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반대 서명을 철회하라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철회를 종용해서 진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지시한 듯 합니다. 물론 제보자인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50명이 철회하면 반대가 무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서명 철회 서류를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 서명한 명단이 어떻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위원회로 들어갔는지도 문제이고 이렇게 개인이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철회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북한이냐, 내 의사를 왜 관리하고 감시받아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교에 사는 주민을 만나보았다. 그는 주민들은 면사무소 신축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센터와 수영장 등이 하루 빨리 지어져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 문제는 군청이 진교면의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가 된 A씨가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상기 군수 시절 이미 면사무소 건립 예정지를 15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버려둔 채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 수용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예정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뿐 아니라 주민감사 청구 서명 철회 종용으로 인한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결국 주민감사 청구는 유효 서명 인원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추진위가 유효 서명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인 열람 기간 동안 서명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서명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서명자에 대한 과도한 압력 행사 및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사과, 그리고 하동군수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